책 읽어주는 남자 심동아 소장입니다. 37강 두들기면 열리는 세 가지 착각과 오해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착각과 오해가 세 가지만 있겠어요. 그죠? 한 30가지, 300가지는 될 겁니다.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마음을 여는 기술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열까?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질문법이에요. 질문법, 좋은 질문법. 커뮤니케이션, 우리 바로 전 강의에서 우리가 어떠한 배려를 한다, 첫 번째, 배려를 한다, 두 번째, 배려를 한다, 세 번째. 이 1, 2, 3 생각나십니까? 세 번째 영역이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이질감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미션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대화를 한다 해서 우리는 대부분 강제, 지침, 지시, 전달, 강요. 강제, 지침, 지시, 전달, 강요를 하는 방식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가능성이 높아요. 왜? 우린 어른들이니까. 어른들이 겪었던 경험의 토대로 해서 일방적인 정답에 가까운 해법, 해답을 알려주려고 하는 대화들을 대부분 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은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경험해봤던 거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게 대체 맞나?를 의심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질문이냐와 선택권이 있는 질문이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질문이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있느냐의 여부일 거예요.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영역은 바로 궁금한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땐요, 궁금하든가요? 안 궁금하든가요? 궁금하잖아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땐 어떤 현상 벌어지죠? 궁금한 질문들을 하나요? 안 할걸요? 관심 1도 없었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관심과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의 첫 번째였나요? 배려 영역에서 전 강에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관계의 폭을 확장시켜라 였지 않습니까? 관계의 폭, 대상의 폭을 넓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긍정적인 질문이 바로 궁금한 질문이고 바로 호기심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궁금한 질문과 호기심 질문이 보통 진심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가식적 접근을 하고 있나, 가식적인 대화를 하고 있나, 지들이 원하는 것만 빼먹으려고 하는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나. 이거 우리 뻔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뻔히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질문들은요, 가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궁금해하는 질문을 해주십사라고 저는 우리 프로코치님들, 제가 양성하고 있는 프로코치님들께 항상 그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답니다. 궁금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애하는 그런 심정일 거예요. 연애의 심정. 연애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설렘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1시간만 연락이 안 되더라도 얼마나 조바조바하고 조바심나고 궁금하고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설레임이 바로 호기심인 겁니다. 그 호기심이 바로 궁금증, 그 궁금증이 바로 진심, 애정과 관심이라고 하는 진심으로 우리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 선택. 이 선택할 수 있는 질문. 대부분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공부하래요. 자, 그런데 공부라는 게 대체 뭔데요? 자, 이 영상을 접하고 계신 분들께도 전 질문드립니다. 공부하세요. 어떻게 공부할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공부의 방법들은 뭐가 있는데요?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체 뭐가 있는데요?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개 없는데, 학교 가는 거 공부인데, 학원 가는 거 공부인데, 과제물 하는 거 공부인데, 그리고 독서하는 거 공부인데, 굳이 하나 더 있다면 예습하는 거 공부인데, 맞잖아요. 이 5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이 바로 우선적 결정을 해야죠. 우선 결정을.
그런데 이 우선 결정이 저는 독서라고 확신 갖고 있는데요. 독서나 1번, 그리고 예습하는 시간 2번, 그리고 학교 가는 거 3번, 그래서 4번 학원 가는 거 4번,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가 과제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우선적인 시간 배정을 보면은 과제물 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 1번이잖아요. 과제물 하고 나서 나 공부하는 너무 바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공부라고 하는 이 순서, 공부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결정하게끔 해야죠. 그렇다면 학교 가는 것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렇다면 학교에서 조금 더 멋있게 몰입할 수 있고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좀 더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뭔가를 알고 학교를 가는 게 맞겠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게 맞겠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나 학원을 가게 되면 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처음 하는 얘기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장 학습이 바로 예습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들은, 호기심 있는 것들은 들리지만 관심 없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행위 하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스토리가 전달이 됐다면, 이 강좌를 접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공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됐다면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결정권을 주세요. 책을 읽으래요. 책을 읽을 거래요. 몇 시에 읽을 거냐? 라고 또 물어요. 언젠간 읽겠죠. 뭐 하고 나면 읽겠죠. 라고 아주 안 좋은 답변을 해요. 이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럴 땐 선택적 질문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녁밥 먹고 책 읽을 거니? 저녁밥 먹기 전에 책 읽을 거니? 저녁밥 먹은 후에 책 읽을게. 저녁밥 먹은 후에 몇 시서부터 읽을 거니? 이렇게 순차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결정이라고 하는 걸 하죠. 엄마가 저녁밥 먹자마자 30분 동안 책 읽어. 이거 지침, 지시, 전달, 강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의 자기주도적 결정, 이행 아니잖아요. 강제적인 이행이잖아요. 주입과 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행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볼까요? 생각을 열래요. 생각을 어떻게 해야 열릴 수 있을까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이에요. 자, 볼게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 영역이에요. 연대요. 이것은 창의력, 표현한 영역이잖아요. 자, 이 영역을 우리는 표현력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표현력에는 글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네. 맞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글로 잘 쓰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글밥으로 더 정리가 잘했는데요? 자, 볼게요. 사고력이 좋았던 노벨형 아가들과 유비형 아가들이 바로 글로 정리될 수 있는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책을 읽고 나서 곧바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 잡스 아이들과 현대 아이들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창의력 영역이 발달해 있어서 말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술을 의미하네. 구술이라고 하면 이걸 구술적 접근을 의미는 우리는 대입 때 무엇으로 연결을 시킨다 그랬어요? 면접 활동으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글로 정리하는 것을 논술이라고 그랬네.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소서의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만 잘하는 아이 안 돼요. 글만 잘 쓰는 아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단지 지금서부터는 구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자, 구술 영역에서 토론형 아이가 있고 발표형 아이가 있었네. 자, 어떤 아이가 발표형 아이였고 어떤 아이가 토론형 아이였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발표형 아이들은 자기 주도력이 강력한 아이였어요. 토론형 아이는 자기 주도력이 아니라 여기 아닌 그룹 주도력이 강력한 아이들이 토론형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유형용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왼쪽 밸런스를 갖고 있는 잡스 아이들과 노벨 아이들이 자기 주도력 영역, 오른쪽의 아이였던 현대형 아이와 유비형 아이가 그룹 주도력 아이라고 했습니다. 주도력. 자, 그렇다면 이 그룹 주도력 아이들은 어떤 현상?
토론식 아이들. 그래서 토론식이라고 하는 영역 때문에 토론식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떠든다 라고 대부분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궁금하거든. 얘네들이 예습형 아이라 그랬어요? 복습형 아이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복습형 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자기주를 강력하다 보니 예습형 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발표형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 예습했거든. 예습을 해왔으니 알고 있거든. 뭔가를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표예요. 그래서 이 발표력이 강력한 아이들이 대부분 자랑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식 그 수업 모델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플립 러닝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플립 러닝이 뭐였어요? 거꾸로 교실. 내가 선생님 되어보는 거. 이것이 바로 발표력 수업의 핵심이었던 거고요. 이 토론식 수업 모델은 뭐라 그랬습니까? 떠든다, 떠들면서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면서 듣는다, 들으면서 정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 하브루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브루타. 그래서 하브루타 수업 모델이 더 좋으니 플립 러닝 거꾸로 수업 모델이 좋으니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교육 시장에서 학원 시장에서 실수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학원 수업 시장에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 자, 자기 주도력이 강력한 아이들한테 소수 정예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미가 있죠. 왜? 자기 주도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발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발표 행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도 발표지만 소수로 모였을 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야 줄어요.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나다 보니까 소수정예 수업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주도력 영역이 발달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그룹 주도력을 통해서 현장 예습을 통해서 현장 복습까지 해야 되는 이 아이들이 소수정예로 들어오는 순간 어떤 현상 벌어지겠어요? 이 아이들은 예습 행위가 됐어. 자기 주도적인 무언가가 인지가 됐어. 그래서 나는 자랑질을 해. 그래서 발표라고 하는 걸 해.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 소수정예 수업 모델 가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또 하나, 현대형 아이들, 그 긍정적인 아이들, 영혼 자유로운 아이들, 빛과 소금과 똑같은 이 아이들, 공부는 잘 하진 않지만, 책은 잘 안 읽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회성, 긍정성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설레어 하잖아요. 왜? 관계와 사회성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떠들고 있잖아요. 표현하고 있잖아요.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 보여요. 얘네들이요. 많아 보이지만 그 질문이 허접해요. 조금은 수준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해되셨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끼리 관계에서의 이 질문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이 아이들에게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무조건 불편하죠. 이렇게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불편해하다 보니 선생님들은 누구 중심적으로 리드를 할까요? 얘네들 중심일까요? 얘네들 중심일까요? 무조건 얘네들 중심인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의 질문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수업하는 거 이제 보시러 가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 많은 아이가 왜 수업 시간에 조용할까? 그래서 조용한 겁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생각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했든 간에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토론형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유형의 현대 아이들과 유비 아이들. 자, 그렇다면 발표형 아이들은 잡스형 아이들과 노벨형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테마가 잡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발표, 얘네들은 토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발표라고 하는 것은 어찌했든 간에 말이라고 하는 영역과 그리고 글이라고 하는 영역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얘네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강력한 아이들은 표현력이 아주 극대화될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자, 얘네들은 긍정적인 아이들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할까요? 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얘도 사실은 말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유비형 아이들은 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형 아이들의
토론 영역과 유비형 영역의 아이들의 토론 영역은 살짝 결이 또 달라요. 하지만 얘네들의 결의 차이는 유비형 아가들은 글을 먼저 정리해 놓은 후에 토론식으로, 우리 현대형 아가들은 토론을 먼저 한 후에 글로, 그럼 얘는 거꾸로 글 후에 말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주면 아이들의 표현력은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서, 토론, 논술 학원을 다니는 아가들 몇 학년 때까지 독서, 토론, 논술 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독서를 한다, 토론을 한다, 논술을 한다. 이것은 중3 늦어도 고1 때까지는 다녀야 돼요. 왜? 독해력 밸런스가 잡히냐 안 잡히냐, 그리고 논술 영역과 구술 영역의 밸런스가 잡히냐 안 잡히냐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행동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그렇다면 행동을 활성화시킵니다. 자, 여기서 자 한번 볼게요. 행동 영역 한번 볼게요. 행동 영역 우리 잡스 아이들과 현대형 아이들 스피드 하다로 했습니다. 얘네들은 슬로우 하다로 했습니다. 슬로우 하다가 정확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벨형 아가들은 슬로우 하지만 정확하기 때문에 슬로우한 거다. 얘네들은 유비형 아가들은 안정감을 느껴야 액티비티가 나오기 때문에 슬로우한 것이다. 결국에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 싸움인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에 모든 아이들이 다 동일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확성이 얼마나 빨리 찾아지느냐가 행동의 속도를 좌우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안정감을 얼마나 빠르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속도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 안정감의 결은 언제 느낀다고? 자주 들어야 된다고. 듣고를 반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듣고의 기준이 관계 영역 중에 부모 영역, 가족 영역, 친구 영역, 멘토인 선생 영역, 그리고 롤모델 영역, 이 5가지 밸런스가 이 아이한테는 다 잡혀야 된다고 제가 우리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감 영역은 관계 영역에서의 밸런스가 잡히지 않는다면 행동을 결코 빠르게 열진 못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잡스형 아가들과 현대형 아가들의 스피드를 우리는 제어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저는 궁금한 겁니다. 제 현장 경험상, 통계상 저 역시도 잡스스러운 코치다 보니까요. 현장에서의 이 현장 통계가 저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뭔가를 얘기해 주잖아요. 한 번은 의심해요. 왜? 내가 경험했던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동의하고 이행합니다. 이것이 경험의 횟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행동을 연다 라고 했을 때는 강력한 칭찬, 강력한 응원 완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을 연다, 칭찬 중요하죠. 칭찬의 결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 잡스형, 잘함과 동시에 못하는 것도 지적해줘야 되는 우리 현대형. 무조건 현대형 아이들한테 잡스 아이들처럼 잘한다 하면 못한 것도 내가 진짜 잘한 거구나 라고 잘못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칭찬과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적용시켜줘야 되는 친구들이 바로 현대형 아이들. 그리고 유비형 아이들은 칭찬을 구구절절하게 과거 중심적으로, 과정 중심적으로, 과거형 또는 과거형 그리고 과정형.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었는지를, 그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봐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칭찬일 겁니다. 우리 노벨형 아가들한테 칭찬은요, 결과 중심적인 거죠. 과정과 결과 이 2가지 다죠. 그래서 과정도 인정해주고 결과도 칭찬해주면 이 아이들은 진짜 칭찬으로 인지하지만, 칭찬만 인정하게 되면 가식적 칭찬이라고 아마 변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행동을 열 때 독서활동이에요. 자, 독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벨형 아가들한테 독서활동은, 노벨 아이들한테 독서활동은 1번인 거죠. 독서활동은 1번인 거예요. 노벨형 아이들한테. 왜? 팩트 체크가 돼야 행동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잡스형 아이들한테 독서활동이라는 것은 2번이에요. 이 아이한테 1번 영역은 인지와 경험과
인지, 경험, 그리고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아, 그래? 그러면 책에서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하는 후천적 액티비티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현대형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 높고요. 유비형 아가들한테도 헷갈린 게, 유비형 아가들이 책에서 팩트 체크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 경험 후에 책을 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비형 아가들한테 무조건 책을 먼저 접해라, 경험을 먼저 해라, 먼저 결정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유비형 아가들한테는 조금 더 인터뷰 과정, 많은 과정, 그래서 팩트 체크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정확성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사회성 영역으로 가는지 활성화되는지, 후천적 영역 2번 영역 있죠? 그 영역이 활성화되는 영역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독서 영역이 1번인지 2번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체험이라는 것도 거꾸로 중요하죠. 노벨형 아가들한테 체험은 1번, 현대형 아가들한테도 1번, 얘네들한테는 2번, 얘네들한테는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다. 요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노벨형스러운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0% 아이들은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독서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칭찬과 응원이라는 것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직업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1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기부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여는 행위다. 엄마로서의 아이에게 마음 열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했었는지를 서술해 보세요. 한번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나는 어떻게 마음을 열었는지. 자, 보세요. 구구절절이라는 단어를 저는 유비형 아가들한테 씁니다. 구구절절했는지. 그래서 취침전 15분 대화를 했는지. 이것이 핵심이에요. 마음을 열기에서는요. 이해되셨습니다? 우리 노벨형 아가들한테 마음을 열 때의 커뮤니케이션, 대화 방식,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정확. 그래서 과정 후에 결과,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좋은 대화이고 칭찬이고 응원이에요. 얘네들은 결과 중심적인 거죠. 행위 중심적인 거죠. 시간적인 이슈죠.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얘네들은 얼마나 재밌었니? 이 얼마나 재밌었니가 이 아이한테 가장 마음 열기 딱 좋은 키워드일 거예요. 좋아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재밌니? 좋아하는 친구들, 저 친구들이 얼마나 재밌는 친구들이니?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십시오. 완벽하게 마음 빵빵 열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엄마로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생각 열기 서술해 보세요. 제 강의 접한 후에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것들이 있다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원장님들이시라면, 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시라면, 우리 아가들, 내가 접하고 있는 우리 아가들, 이 아가들, 내가 뭘 실수했구나, 이 아이한테 어떤 부분을 더 강하게 어필해 줘야겠구나, 이래야만 생각이 열기가 되겠구나. 생각을 왜 여는데? 자, 잘 보세요. 한마디만 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연다라는 것은 표현 영역이라 했습니다. 표현 영역은 창의 영역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단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사고 행위.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첫 번째, 자기주도력 1단계 고민을 했느냐, 고민을 한 후에 목표를 세웠느냐였잖아요. 두 번째, 이 목표를 연구했느냐, 탐구했느냐를 의미하잖아요. 연구와 탐구의 과정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의미하잖아요. 이 부분, 자기주도력 1단계와 2단계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느냐, 행위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주도력 3단계잖아요. 4단계잖아요. 3단계 행동한다, 도전한다. 그래서 액션 플랜이 생겨나고 있다. 마지막 4단계 증명하는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액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표현 능력, 말하기나 혹은 글쓰기나 이런 영역들은 아주 중요한 독해력 밸런스의 핵심 영역이었다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